자,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제조 공정. 자, 이번 시간에는 제3장 자동차의 제조 방법 중에서 용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용접이라고 하는 가공 방법은 우리가 자동차 조립 공정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고 작업 시간도 길게 이렇게 소요되는 가공 방법 중에 하나가 용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접은 우리가 자동차를 제조하는 어, 공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공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용접은 우리가 화이트 바디, 그 다음에 연료 탱크 등과 같이 두께가 1mm 전후의 얇은 것을 중심으로 한 것과 그 다음에 휠이나 브레이크 슈, 리어 엑스라우징, 그 다음에 프로펠러 샤프트 등과 같이 하체 부품에서 비교적 두꺼운 판을 용접하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디는 튼튼하고 높은 정밀도가 요구되는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용접을 우리가 분류를 해보면 용접은 우리가 융접, 그 다음에 앞접, 그 다음에 납접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융접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두 개의 금속을 용융시켜 가지고 또는 완전히 용융시키거나 또는 반용융 상태에서 접합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융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융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녹여서 우리가 두 금속을 두 소재를 접합시키는 이러한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접이라고 하는 것은 이음부를 가열하여 큰 소성 변형을 주어 접합하는 방법으로 접합 부분을 적당한 온도로 가열하거나 또는 냉간 상태에서 압력을 주어 접합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앞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압력, 그러니까 두 금속을 일정한 온도로 이렇게 높여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용융시키지 않고도 압력을 가해가지고 서로 붙게끔 하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앞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납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납땜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모재는 용융시키지 않고 우리가 납을 용융시켜 가지고 납을 녹여서 그 모재 위에 어떠한 금속을 이렇게 붙이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납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재를 용융하지 않고 모재보다도 용융점이 낮은 금속을 매개체로 하여 접합하는 방법을 우리가 납접이라고 한다. 주로 이제 납을 많이 써서 우리가 납접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러한 용접은 우리가 융접, 앞접, 납접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용접의 장단점은 뭐냐? 자, 이러한 용접으로 우리가 어떠한 금속을 가공하면 장점에는 우리가 재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정수가 절약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합 효율이 좋아진다. 그 다음에 중량을 가볍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보수하기 쉽다. 그 다음에 설비비가 싸게 든다.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이제 용접의 장점을 우리가 따질 때 주로 이제 용접하고 비교되는 게, 우리가 기계 요소 설계나 이런 데에서 보면 용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떠한 그 제품을 만들 때 다른 어떤 덮개판이나 이런 것들 또는 볼트나 니벳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금속과 금속을 바로 이렇게 접합을 시키기 때문에 주로 용접의 장단점을 비교할 때 니벳하고 주로 이제 그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니벳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두 개의 금속을 구멍을 뚫어 가지고 덮개판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거기에 니벳으로 이렇게 체결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접합을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주로 이제 장점을 들 수가 있겠고,
단점으로는 우리가 이제 용접은 우리가 가열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열 영양부라고 하는데, 우리가 열을 가하게 되면 냉각할 때 그 부분에 열이 가해지는 부분에 우리가 재질이 약해지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열 영양부를 해즈부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 해즈부라고 하는데 어, 이러한 해주부에서는 우리가 재질이 변화돼 가지고 취약해지는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접 균열이 생기기가 쉽고, 우리가 열을 가했다가 냉각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잔류응력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영구적 체결로서 임의의 분해 및 조립이 어렵다. 자, 이 용접은 두 개의 금속을 완전히 녹여서 붙이는 스타일의 이러한 가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분해하려면 완전히 이렇게 붙어 있는 하나의 금속으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이걸 분해하려면 다시 잘라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해하기가 어렵다는, 그러니까 영구 체결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볼트나 이런 걸로 체결한 것은 접합 이렇게 두 금속을 체결을 하면 이러한 볼트는 우리가 필요할 때 다시 볼트를 풀어서 분해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용접으로 우리가 녹여서 붙이게 되면 우리가 한 금속으로 영구히 붙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우리가 분해하기가 힘들다,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고, 결함 발생 확인의 검사가 필요하다. 용접을 하다 보면 그 용접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우리가 결함들이 많이 있는데, 뭐 안에 기공이 있다든가 뭐 크랙이 발생되어 있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을 때 우리가 육안으로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뭐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결함을 우리가 항상 검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함 발생 확인에 검사가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접법의 분류를 우리가 아까 크게는 우리가 용접, 그 다음에 앞접, 납땜, 납접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다 그랬는데, 그걸 더 이제 세부적으로 분류를 하면 용접에는 우리가 아크 용접, 그 다음에 가스 용접, 그 다음에 특수 용접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고, 이러한 아크 용접에는 우리가 피복 아크 용접, 그 다음에 비피복 아크 용접, 그 다음에 피복 아크 용접, 그 다음에 원자 수소 용접, 그 다음에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 그 다음에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아크 용접, 우리가 CO2 아크 용접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플라즈마 아크 용접, 그 다음에 스터드 아크 용접, 일렉트로 가스 용접, 이러한 용접들이 바로 아크 용접에 속하는 용접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스 용접에는 우리가 이제 산소 아세틸렌 가스 용접, 그 다음에 공기 아세틸렌 가스 용접, 그 다음에 산소 수소 가스 용접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 용접에는 우리가 전자빔을 이용하는 전자빔 용접이라든가 일렉트로 슬러그 용접, 그 다음에 레이저 빔 용접, 그 다음에 테르민 용접 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접에는 우리가 저항 용접과 고상 앞접이 있는데, 저항 용접에는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용접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스폰 용접이라는 게 있어요. 스폰 용접. 우리가 이제 그 두 개의 저항체를 가지고 이렇게 모재를 앞접하면서 이렇게 점으로 용접을 해가는 방식의 스폰 용접. 그 다음에 이러한 스폰 용접은 점으로 이렇게 콕콕 찍어 나가는 방식인데, 이걸 롤러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저항을 이용해서 용접을 해 나가는 방식이 심 용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심 용접, 그 다음에 프로젝션 용접, 그 다음에 업셋 용접, 그 다음에 플래시 용접, 고주파 저항 용접,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저항 용접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상 앞접에는 우리가 가스 앞접, 마찰 용접, 그 다음에 초음파 용접, 그 다음에 냉간 앞접, 그 다음에 단접, 폭발 앞접, 이러한 것들이 고상 앞접에 해당되고, 우리가 이제 납접이라고 하는 납땜은 우리가 이제 온도에 따라서 연납 그 다음에 경납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동차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접 중에 하나가 우리가 스폰 용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전극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아래에 고정되어 있는 이러한 전극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모재를 이렇게 두 개를 겹쳐 가지고 사이에다 넣고 위에 있는 가동 전극이 밑으로 이렇게 압력을 가하면서 우리가 전류를 이렇게 가해줘서 요 저항열에 의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스폰 용접, 점 형태로 이렇게 용접되는 이러한 방식의 용접을 우리가 스폰 용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용접 방법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이제 스폰 용접인데, 자, 바디에 사용되는 강판을 구리 또는 구리합금의 전극에 끼워 가압한 상태에서 전극 사이의 접촉 저항에 대한 대전류를 흘릴 때 발생하는 저항열, 즉 줄열로 용접에 녹여가지고 용융합하는 방법을 우리가 저항용접, 그러니까 스폿 저항용접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스폰 용접은 우리가 용접 시간이 짧고 가열에 의한 열 변형이 적고 러닝 코스트가 싸며 그 다음에 작업에 특별한 숙련을 필요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동화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용접 방법 중에 하나다. 자, 그래서 이제 양산 화이트 바디에는 대부분 1mm 전후의 냉연 강판 프레스 성형품으로 구성되며, 자, 그 90% 이상이 주로 이제 스폰 용접을 이용해서 우리가 용접을 하고 있다. 자, 스폰 용접 또는 우리가 이제 점 형태로 이렇게 용접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점 용접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폰 용접은 우리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자, 밑에 전극과 위에 전극을 이렇게 사이에 모재를 두 장 겹쳐서 놓고 압력을 가하면서 전류를 가해서 우리가 이렇게 용접하는 형태의 용접을 우리가 스폰 용접이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요 녹아서 가압돼서 여기 접합되는 요 부분을 우리가 너깃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류에 따라서 용접부의 크기를 보시면 우리가 뭐 전류가 아예 안 흐르게 되면 이제 접합부가 없는데, 조금 전류가 크기가 너무 작으면 요 용접되는 부위가 너무 작게 되고, 이제 적당한 경우에는 이렇게 되지만 전류가 너무 크게 되면 용융부가 너무 커지는 이러한, 또는 이제 그게 과다하게 되면 모재 자체가 완전히 녹아버리는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적당한 형태의 용접은 여기 C번에 나와 있는 요 정도의, 그러니까 저항열에 의해서 우리가 요 가운데 부분이 적당량 이렇게 녹아서 접합되는 이러한 형태가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철보다 가볍고 재활용성도 높기 때문에 일부 차종에서는 우리가 알루미늄 바디와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철강 제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게가 상당히 무겁죠. 그래서 이러한 무게를 얼만큼 가볍게 해주냐에 따라서 연료를 덜 소모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도를 철에 가까운 우리가 강도를 낼 수 있다 그러면 철보다 훨씬 가벼운, 우리가 철은 우리가 7.8인데 비중이, 알루미늄은 2.78 정도니까 약 3분의 1 정도, 거의 3분의 1 정도의 무게를 갖기 때문에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해주면 훨씬 가볍다는 이러한 장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알루미늄으로 최근에는 바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알루미늄은 일반적으로 성질이 전기와 열의 양도체이기 때문에 용접에 있어서 강판 이상으로 우리가 고전류와 높은 가압력을 이렇게 가해 줘야지만이 용접이 이렇게 양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철을 이용한 강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용접할 때 7000에서 15000 암페어 정도의 용접 전류와 가압할 때 약 300, 200에서 300 정도의 가압력을 이렇게 가해주면 우리가 용접을 할 수 있는 반면, 알루미늄은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고전류, 고가압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2만에서 5만 정도의 암페어의 전류가 필요하고, 가압력도 우리가 철에 비해서 훨씬 더 큰 400에서 1000kg 정도, 그러니까 약 3배 이상의 우리가 전류와 가압력이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알루미늄은 가볍고 재활성은 좋지만 제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차량의 경량화를 통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연료 소모율이나 이런 걸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루미늄을, 우리가 물론 이제 재활성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알루미늄을 최근에 많이 적용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 스폰 용접을 연속적으로 하는 용접을 우리가 심 용접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심 용접은 우리가 아까 스폰 용접은 두 개의 전극 사이에, 막대 전극 사이에 우리가 모재를 넣고 이렇게 찍어 눌러서 이렇게 용접했는데, 이러한 심 용접은 이렇게 롤러로 되어 있는, 회전하는 롤러로 되어 있는 전극 사이에 이렇게 소재를 넣고 이걸 회전시키면서 쭉 용접해 가는 이러한 형태의 용접이 바로 심 용접입니다. 그래서 자, 점 형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용접을 하니까 우리가 기밀성이나 이런 게 좋겠죠. 그래서 자, 보시면 봉 모양의 전극 대신에 우리가 롤러 형상의 전극 사이에 모재를 끼워 넣은 다음 이것을 가압하면서 전극을 회전시켜 연속적으로 스폰 용접을 하는 이러한 용접을 우리가 심 용접이라고 하고, 점 형태가 아니고 이렇게 연속적인 접합이 되기 때문에 기밀성이 우수하다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이게 이제 심 용접기예요. 이 롤러 사이에 우리가 모재를 넣으면서 이렇게 용접하는 이러한 용접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스 실드 메탈 아크 용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가스 실드, 그러니까 주로 여기에 이제 가스 실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불활성 가스를 많이 쓰는데, 자, 이러한 불활성 가스를 쓰는 아크 용접에는 우리가 미그 용접, 그 다음에 탄소 가스 용접, 그 다음에 마그 용접 등 가스 실드 용접이라고도 불리고, 사용되는 우리가 실드 가스는 주로 이제 아르곤이나 헬륨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아르곤하고 헬륨은 불에 타지 않는다, 그래서 이 가스를 우리가 불활성 가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활성 가스를 이용한 이러한 용접을 다른 말로는 우리가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불활성 가스를 사용하여 대기 중에 아크와 용융지를 보호하는 이러한 용접법이 이러한 용접법을 아까 말씀드린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불활성 또는 차단 가스로 아르곤이나 헬륨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접법의 개발로 우리가 종래에 용접이 곤란했던 금속들의 용접이 가능하게 이렇게 되었는데, 주로 알루미늄이라든가 마그네슘, 구리, 니켈, 티타늄 합금들은 우리가 이러한 불활성 가스를 이용한 실드를 쳐주지 않으면 우리가 용접이 불가능한데, 이러한 불활성 가스의 실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러한 금속들의 용접이 이렇게 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이제 그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미그 용접과 티그 용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불활성 가스 분위기에서 모재와 용가재 사이에 아크를 발생시키는 불활성 가스 금속 아크 용접에는 우리가 미그 용접과, 자, 그 다음에 텅스텐 전극과 모재 사이에 아크를 발생시켜서 용가재를 별도로 공급하는 방식의 불활성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약자로는 티그 용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텅스텐 전극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일반적인 그냥 용가제 사이에 우리가 금속 우리가 로 용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미그 용접이냐 티그 용접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다시 이제 미그 용접과 티그 용접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불활성 가스의 장점은 뭐냐? 불활성 가스 중에 용접하기 때문에 용접 후에 슬러그 또는 잔류 용재를 제거하기 위한 후처리가 불필요하고 산화막이 강한 금속 또는 산화물이 생기기 쉬운 금속도 우리가 쉽게 용접할 수 있다는 이러한 장점이 있고, 자, 아크가 극히 안정되고 전 자세 용접이 가능하고 열의 집중이 좋아 용접 능률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얇은 판의 용접에서도 좋은 용접부가 얻어지며 언더컷도 잘 생기지 않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미그 용접에 대해서 다시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미그 용접이라고 하는 거는 전극으로 금속선, 우리가 이제 와이어 형태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인데, 금속선을 사용해서 용가제를 아크열로 용해하면서 용접하는 이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속선이 소모되므로 우리가 용극식 또는 소모식 불활성 아크 용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용극식 또는 소모식.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요 전극으로 사용되는 요 금속이 계속 녹아서 여기에 모재에 달라붙는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소모성 전극을 우리가 이렇게 제공하는 이러한 방식의 용접을 우리가 미그 용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그 용접은 티그 용접에 비해서 아크가 집중적이며 용융 속도나 응고 속도가 커서 가스와 불순물이 부유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기공과 편석이 생길 염려가 있다. 자, 용접 속도는 매우 빠르고 티그 용접의 약 2배 정도, 그 다음에 이 일반 아크 용접의 6배 정도의 능률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자, 그에 비해서 티그 용접은 우리가 전극이 텅스텐 봉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극을 텅스텐 봉을 사용해서 용가제를 아크열로 용해하면서 용접하는 방식이고, 자, 여기에 있는 텅스텐 봉에 아크를 가해서 이렇게 용접을 하는데, 이 전극이 녹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아크를 공급하면서 별도의 용가제를 여기에 이렇게 공급하면서 이 용가제를 녹여가지고 이렇게 접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까 미그 용접과 다른 점은, 미그 용접은 전극 자체가 이렇게 용가제여서 전극이 녹으면서 우리가 계속 공급되는 형태인데, 티그 용접은 우리가 우리가 전극을 이용해서 얘는 아크만 이렇게 가열해주고 별도의 용가제를 이렇게 공급해 줌으로써 이러한 용가제를 녹여가면서 용융하는 접합하는 이러한 방식의 용접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텅스텐은 거의 소모되지 않으며 비용극식 또는 비소모식 아크 용접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미그 용접은 우리가 용극식이고 소모식 불활성 가스 용접이었는데, 텅스텐은 전극이 거의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극식 또는 다른 말로는 비소모식 불활성 아크 용접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동, 티타늄 등 이들의 합금과 내열강의 용접에 주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전원으로는 전류 및 직류를 사용할 때는 극성 선택에 유의해야 된다. 텅스텐 전극은 극성과 가스의 종류에 의해서 재질 및 크기가 정해져 있다. 자, 전극성을 택하면 모재의 용입이 깊고 비드 폭이 넓게 되며, 역극성으로 하면 가속된 가스 이온이 모재에 충돌하여 청정작용을 하게 된다. 자, 교류 용접은 직류의 전극성과 역극성을 혼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다음은 우리가 CO2 아크 용접입니다. CO2 아크 용접, 이산화탄소 아크 용접이라고도 부르는데, 자, 불활성 가스 대신에 우리가 이제 불활성 가스, 아까 아르곤이나 헬륨은 우리가 상당히 비싼 우리가
기체인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이산화탄소는 상당히 싼 우리가 기체에 해당되죠. 그래서 불활성 가스 대신에 우리가 이산화탄소도 불이 안 붙는 우리가 특성이죠. 그래서 아르곤이나 우리가 헬륨 대신에 싼 이산화탄소를 사용해서 우리가 용접하는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CO2 아크 용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영광을 용접할 때 미그 용접을 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우리가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용착금속에 기공이 생기기 쉬우며 쉬우나 CO2 가스 아크 용접을 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할 수가 있고 기공도 우리가 생길 염려가 없기 때문에 자, 영광을 용접할 때는 우리가 미그 용접을 하지 않고 우리가 CO2 가스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아크 용접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와이어 속에 망간, 그 다음에 규소, 티타늄 및 알루미늄 등의 탈산재와 아크 안정제를 넣어 직류와 더불어 저렴한 교류를 사용해서 용접하는 이러한 용접을 우리가 CO2 아크 용접 또는 이산화탄소 아크 용접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플라즈마 아크 용접입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용접은 고온으로 가열된 기체와 이온과 전자로 유리 혼합되어 도전성을 띠는 상태를 우리가 이제 플라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라즈마는 온도가 약 만에서 1800도 정도로 아주 고온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하는 용접을 우리가 플라즈마 아크 용접 또는 플라즈마 제트 용접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플라즈마 아크 용접은 텅스텐 전극과 모재 사이에 아크를 발생시키면서 플라즈마용 가스를 공급해서 우리가 용접하는 것을 우리가 플라즈마 아크 용접 이렇게 얘기하고 플라즈마 제트 용접은 텅스텐 전극과 노즐 사이에 아크를 발생시키고 플라즈마용 가스를 공급하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플라즈마 제트 용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자에서는 모재가 전도성 재료여야 하나 후자에서는 비전도성 용접재를 용접대도 사용이 가능하다. 자, 이러한 플라즈마 용접법의 장단점이 있는데 플라즈마 용접법의 장점은 핀치 효과에 의해서 전류 밀도가 크므로 아크가 10도 이내의 좁은 각도로 분사되어 용입이 깊고 비드 나비가 좁으며 능률적인 이러한 방법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연속적인 파이로트 아크가 생성되므로 연속 작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용접부의 금속학적, 기계적 성질이 좋으며 변형도 적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용접의 목적에 따라 플라즈마 염의 모양, 그 다음에 온도, 속도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어서 용접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수동 용접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극봉의 오염 및 마모가 적고 정밀하고 고밀도 용접이 가능하고 용접 비용도 산소 아세틸렌 용접에 비해서 저렴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플라즈마 용접의 단점은 설비비가 많이 든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자, 용접 속도가 크므로 가스의 보호가 어려운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고 자, 모재 표면에 기름, 먼지, 녹 등이 오염되었을 때는 플라즈마 아크 상태가 변환하여 비드의 불균일이나 용접부의 품질 저하 등의 원인이 되므로 화학 용접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표면을 깨끗하게 청정하게 이렇게 닦아주고 작업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목받는 레이저 용접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레이저 용접에 앞서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마찰 용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찰 앞접이라고도 하는데, 두 개의 봉을 이렇게 서로, 맞대고 이렇게 마찰을 가함으로써 우리가 용접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양쪽 부재의 상대 운동으로 접합면에 마찰열을 발생시킴으로써 경계면의 고온부를 우리가 가압으로 눌러서 접합하는 용접법을 우리가 마찰 용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아크 용접처럼 빛이나 분진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유분이 워크에 부착해 있지만 용접 강도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기기 가공 공정 가운데 반영할 수 있고, 산화나 그 밖의 기계 재질 변화가 없으며 용접 변형도 적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단점은 접합물 형상이 축 대칭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점과 어, 경량물에 한정되고 얇은 물건은 잡지를 못해 불가능하다는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마찰 용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동차 부품은 리얼 엑셀 하우징의 튜브라든가 아니면 등속 조인트, 그 다음에 스티어링 메인 샤프트라든가 터보 차저의 터빈 휠이나 샤프트, 그 다음에 디스크 브레이크의 토크 플레이트 핀이라든가 핸들 툴의 그 엑셀 텐션 바 축과 그 다음에 머리 부분 등이 이러한 마찰 용접에 의해서 주로 만들어지는 부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빔 용접입니다. 우리가 이제 특수 용접 쪽에 해당되는 전자빔 용접은 우리가 진공실 안에서 우리가 고전압에 의해서 가속된 고속 전자빔을 피용접물에 조사시켜 그 충격으로 발생한 열을 이용해서 용접하는 방법을 전자빔 용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자빔 용접은 아크 용접에 비해서 약 100배 정도의 에너지 밀도로 폭이 좁고 깊은 용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용접, 폭이 좁으면서 깊은 용접이 필요로 할 때 우리가 전자빔 용접을 하면 우리가 쉽게 접합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어의 접합이나 터보 차저의 임펠러와 샤프트 접합 등에 주로 사용되는 용접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이저 용접은 우리가 레이저 발진기로부터 미러나 광섬유에 의해서 유도된 레이저 빛을 오목 렌즈 거울이나 오목 거울이나 렌즈로 우리가 직강한 다음에 피용접물에 입사시킴으로써 용접하는 방법을 우리가 레이저 용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이저 용접도 우리가 열에 의한 비틀림이 좁고 깊은 용해성 용접이 가능하며 고속 용접이 가능하다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제조 라인 등에 활약하는 용접 로봇은 로봇과 스폰 용접건으로 구성되며 로봇은 제어부, 기구부, 센스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제어부에서 우리가 기동연산이 기구부를 구동하고 그 다음에 용접건을 정해진 위치에 유지하여 용접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자동차 제조 라인에서는 우리가 로봇 용접을 주로 사용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로봇은 우리가 제어부, 기구부, 센스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접합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용접이 있었고, 용접은 이제 녹여서 이렇게 붙이는 거지만 우리가 쉽게 이렇게 붙이는 형태의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접착이라고 하죠. 접착. 그래서 자동차 조립 라인 등에 활약하는 접착 기술에는 내장용 접착제, 그 다음에 메스틱 접착제, 그 다음에 프론트 윈도우의 접착제, 그 다음에 해밍용 접착제, 그 다음에 구조용 접착제,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내장용 접착제는 우리가 도어 트림이나 필러, 그 다음에 인스트루먼트 패널이나 시트와 관련된 접착제로서 이액성 우리가 폴리우레탄 계열로서 우리가 습기 경화성인 일액계 클로로프렌 고무 계열, 그 다음에 수용성 접착제 등이 있지만, 최근에는 VOC라고 하는 유기 휘발물질, 그러니까 VOC가 적은 습기 경화계인 일액 타입이나 프리코팅형 접착제 혹은 난 접착성으로 유명한 폴리프로필렌, 우리가 PP라고 하죠. 폴리프로필렌용 접착제 등이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스틱 접착제는 우리가 엔진 후드, 그 다음에 트렁크 리드, 그 다음에 도어, 루프 등의 바깥쪽과 안쪽 패널 사이에 끼어 있으며, 자, 바깥쪽과 안쪽의 패널을 달라붙도록 역할을 하는 접착제를 우리가 메스틱 접착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론트 윈도우 접착제는 우리가 여기 보시면 프론트 윈도우와 차체 사이에 사용하는 접착제, 여기 보시면, 자, 프론트 윈도우는 예전에는 고무 가스켓을 매개로 바디에 장착되었지만, 충돌할 때 유리를 잡아주는 능력이 낮기 때문에 현재는 대부분 자동차에 복층 유리를 직접 바디에 접착제 층으로 형성하듯이 접착시키는 다이렉트 글루징 방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밍용 접착제는 자, 해밍이라고 하는 거는 후드, 도어, 트렁크, 리드 등 소위 말하는 덮개가 필요한 부품에 반드시 존재하는 절곡 부분을 우리가 해밍이라고 하는데, 그대로 두면 녹이 쓰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위의 방청과 그 다음에 강도 유지를 위해서 접착제를 발라주는데, 이걸 우리가 해밍용 접착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용 접착제는 자동차의 차량 강성이나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혹은 구조상 스폰 용접을 할 수 없는 부분에 사용되는 접착제로서 통상은 스폰 용접과 병행해서 우리가 용접 타점을 줄여주는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용접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